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서민, 중산층이 아우성입니다. 일명 공시가격 쇼크로 불리며 세금 받으려고 집값 올려놨냐, 집값 폭주 전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했더니 세금으로 앗아가냐는 등 여론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으로 19.08%입니다. 매년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10%를 넘어 20%대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인 것은 14년 만입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종부세 대상자는 누진제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급격히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전망인데요. 그간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영끌에서 서울에 진입한 서민 중산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위를 기록한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 영동대교 뷰가 훤히 보이는 이곳은 아파트 전면적 407.71제곱미터로 공시가격 163억 2천만 원, 평당가로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쇼크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재산세 3,854만 원, 종부세 2억 9,131만 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총 4억 953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동대문구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 상도 프레스티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등입니다. 100억 원대 거주하는 시민은 비교적 높은 세금을 감당할 자본을 갖췄다고 생각되지만 서울 외곽 30평형대에 거주하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을 우려해 대출 등 영끌에서 서울권 아파트를 매입해 갑작스레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일요서울TV는 17일 오후 2시경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도 그만큼 집값이 올라서 낸 거라서 뭐 어느 정도 뭐 한 1,000만 원 이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월로 하면은 100만 원이 넘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한데 네네. 5, 600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지만 그만큼 좀 시세 차이가 났으니까. 아, 여기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오래됐어요? 네, 올해 처음 돼가지고. 네. 3년까지 안 냈는데? 아니, 너무 비싸죠.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은 이거를 집값이 올라도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주택이나 3주택이나 하는 사람들은 여러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 대상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증세할 수는 있지만 1주택으로 계속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이렇게 실거주 하는데 매매 차익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뭐 공시지가를 올리고 재산세 대상이 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1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좀 다른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취재 결과 시민들은 종부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수 집값이 올랐으니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납부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거주 한 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요서울TV는 17일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전화를 통해 공시가 폭등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이제 모순이 이제 원래 공시지가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타겟 자체가 이제 뭐 강남을 비롯한 부유층이랄까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그런 부담을 좀 더 지우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산층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공시가격 올라가지고 한 분들은 날벼락 맞는 거는 기본일 거고, 땅 가지거나 뭐 이런 걸 거기서 돈 버는 걸 다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뭐 집 팔아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하다 보니 집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졸지에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좀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땅을 가지고 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이건 전부 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바라보는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징벌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국토교통부에서는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국토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되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에선 공시 6억 원 이하 과세율을 단계별로 0.05%씩 낮춰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9억 원의 기준은 과거형이며 현재 웬만한 서울권 아파트는 30평형을 기준으로 9억 원은 가뿐히 넘어서기 때문에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자의 세율을 낮춘 것은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경우에서 가지고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9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집값이 안 뛸 때는 그게 지금 6억이니 이런 부분들이 말이 된다. 9억도.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시세가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과거에 9억이라는 나라면 나름대로 뭐 고가주택이라고 해놓을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9억 그러면 고가주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옛날에 그 그럼 9억이라는 기준이 고가주택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럼 공시 6억 원 이하는 과세율을 좀 낮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혜택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연끌들은 정말 돌겠죠. 정말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장만했는데 이제 결국은 좀 무리해가지고 큰 아파트 했겠죠. 뭐 3, 4평이든지.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면 뭐 당근 그거는 이제 이게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실제로 제가 볼 때 이게 주택 이게 보유세나 토지 보유세 뭐 이런 논란이랄까 뭐 지금 계속 토지 보유세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땐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게 마치 징벌적으로 가면 곤란하다. 부동산 속도도 빠르고 과하다 보거든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0%까지 간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집값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은 뭐 계속 그런 부담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인데요. 이견이 있는 경우 4월 5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요설TV 신수정입니다.